안녕, 가영입니다. 오늘은 제 스킨케어 제품들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엄청난 지성 피부예요. 여름에 일어나서 아침에 기름종이를 딱 갖다 대면 정말 투명하게 변하는 그런 피부인데요. 여름철에는 특히나 유분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고 여기에 모공에 트러블 고민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이 트러블이나 모공은 완벽한 해결법을 찾지는 못했고 예전 제 피부가 트러블 90이었다면 지금은 한 10 정도만 나는 정도로 낮춰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또 홈케어 기기 덕후답게 피부 관리도 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 피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품 추천을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번 여름에도 역시나 저를 가장 많이 고생시켰던 유분 관리. 저는 이 유분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 그냥 기름이 많이 나오는 번들번들한 정도가 아니라 이 유분 때문에 세수를 이제 딱 하려고 물을 묻히면 되게 끈적끈적한 느낌? 그래서 이게 연고를 펴바른 그 정도의 끈적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유분이 사실 뭐 이렇게 머리카락 닿아서 떡지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트러블도 유발하고 모공도 커지게 만들어가지고 꼭 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요번에 되게 잘 썼던 제품은 코스알엑스의 더 나이아신아마이드 1호 세럼. 그리고 이건 살짝 점성이 있어서 이게 완전 가볍게 산뜻하게 흡수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피지를 잡아줄 수 있나 했었는데 여기 이쪽에 흰색 요 말라붙은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앰플이 말라붙어요, 피부 위에서도. 근데 요거는 정말 악지성 분들이 아니면은 추천을 그렇게 크게 드리지 않는 게 이게 정말 유분을 말려버리는 느낌? 여기 눈가나 입가 같은 지성 피부에도 이렇게 약간 건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얘네가 하얗게 들뜨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는 토너를 바르고 요 앰플을 바르고 그 뒤에 크림을 이렇게 꼭 같이 발라줘야 되는데 저는 앰플만 바를 때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앰플만 바르면 꼭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은 제가 수분크림을 그 뒤에 같이 발라줘도 계속 며칠을 연달아서 사용하면은 각질 같은 결이 되게 잘 올라와가지고 메이크업이 되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며칠 전부터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이번 여름에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썼고요. 저는 이걸 아침 세안하고 집에만 있을 때 바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트라이덱스 패드입니다. 저는 오후가 되면은 화장을 안 하고 있을 때 피부가 엄청 번들번들해지거든요. 그때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싹 정돈을 해주면은 굉장히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이제 클렌징 워터로 하면은 뭔가 좀 덜 지워지는 느낌? 근데 요거는 그런 기름기 남아있는 거 없이 싹 지워지고 물로 한번 헹구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요 파파레서피 마데케어 연고인데요. 연고가 왜 여기에 이 트러블 진정시키는 용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용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거는 수분크림에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수분크림은 이 제품이고요. 비율은 이제 그 다음날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섞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이 조그만 게 연고고요. 여기 수분크림.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섞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제형이 살짝 변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피부 진정을 시키는 용도로 피부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 되게 각오를 하고 썼었어요. 아, 이렇게 연고까지 섞어서 쓰면은 그 다음날 이제 내 피부에 유분이 완전 폭발하겠구나. 네, 그러고 이제 썼는데 웬걸? 생각보다 이 기름이 안 나는 거예요.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변한 거는 딱 이 연고만 섞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실험을 이제 또 해봤습니다. 그 평소처럼 수분크림만 바르고 자기도 하고 이 제품을 바르고 자기도 했는데 이 제품을 바르고 잔 다음 날은 확실히 이 피부의 기름기가 좀 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피부 진정까지 되는데 기름기까지 잡아줘? 이건 최고잖아 하고 이번 여름에 진짜 수분크림 바르는 날은 매일매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부지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이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오히려 기름이 더 폭발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진짜 유분은 차고 넘쳐가지고 딱 수분만 보충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분 올리 제품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저도 가벼운 콜라겐 제품들을 쓰기는 하는데 지금 또 여름이잖아요. 기름기에 정말 절정을 달리고 있는 시기. 그래서 이제 수분 제품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분 제품들은 이제 어떤 제품을 써도
괜찮은데 할 정도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 수분 제품들 중에서도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전 수분 앰플과 나이트 케어 수분 앰플을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해요. 메이크업 전에는 이렇게 훨씬 더 촉촉하게 거의 수분 폭탄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나이트 케어는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제품들로 그 다음에 크림이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편인데요. 앰플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 더마토리는 정말 이 물광이라는 이름값을 합니다. 물광 메이크업을 하는 날 그때는 이제 이거를 무조건 써줬는데요. 잘못 쓰면은 살짝 기름진 물광인가 할 정도로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물광 앰플이고요. 요렇게 메디필의 물톡스 앰플, 요것도 이제 물 폭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메이크업 전에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요. 기름진 느낌은 하나도 없는데 물 폭탄만 주는 느낌. 그리고 이 토리든의 수분 앰플, 요거는 앞선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제 공병 3번째 제품인데 요거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괜찮은데 산뜻한 느낌이 강해서 나이트 케어 때 발라도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만능템. 이 아드망은 지금 거의 다 쓰기는 했는데 진짜 엄청 가벼워서 이거는 토너보다도 더 가벼워요.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 공병을 몇 개째 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네 제품 다 수분 마르는 느낌 없고 끈적임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전 여름에는 진짜 아무리 가벼운 수분크림이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기름이 폭발하는 그 시즌이 딱 있는데요. 보통은 수분 앰플 하나로 나이트 케어를 끝내는 편입니다. 근데 대신 이때 꼭 부스터 기기를 사용해서 흡수력을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도 지성 피부긴 하지만 수분 앰플 하나만으로는 좀 건조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부스터 기기를 사용하면 확실히 좀 깊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촉촉함이 지속되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도 건조하지 않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손을 안 써도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헤어 두피 앰플도 되게 많이 바르는데 이 두피 앰플을 얼굴에다 이제 같이 바른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트러블 걱정이 나가지고 중간에 손을 계속 씻고 바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딱 기기로만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베리홉의 퍼펙트 부스터인데요. 저는 이제 갈바닉 기기도 있고 다른 부스터 기기도 먼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부스터 기기 중에 흡수율이 제일 높대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일렉트로포레이션 기기인데요. 이게 일반 갈바닉이랑은 되게 달라요. 갈바닉은 비타민C처럼 이온화된 제품들에만 효과가 있지만 일렉트로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미세홀을 만들어서 그 구멍으로 화장품 입자를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다른 대부분의 화장품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흡수율도 훨씬 높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흡수 모드 팁 기본이 이렇게 하나 있고 괄사랑 아이 그리고 필링 모드로 이렇게 팁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 기본 팁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았던 게 다른 기기들은 보통 이게 일체형이라서 소독 티슈로 닦는 것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거를 분리해서 비누로 빡빡 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누 맹실론제이기 때문에 그 점이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 시 주의사항이 접지면에 제 손이 이렇게 꼭 닿아 있어야 되는 건데요. 손에 이 접지면에 닿지가 않으면 작동을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제 피부가 있고 이렇게 접지면에 손을 안 대고 있을 때랑 그리고 버튼 안 눌렀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화장품을 바르고 사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되게 따갑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얼굴에 반반 사용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한쪽은 그냥 손으로만 앰플을 바르고 한쪽은 퍼펙트 부스터를 사용해서 발랐어요. 이게 실제로는 확실히 피부에 앰플이 더 잘 흡수된 느낌인데 화면에서도 보이실까요? 퍼펙트 부스터를 사용한 쪽이 앰플 하나만 발랐을 때도 속당김 없이 좀 오래 가고 수분이 꽉 찬 느낌이고요. 그 다음날도 수분이 피부에 충분히 남아있어서 수분이 부족해서 올라오는 기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퍼펙트 부스터를 사용하면 여름에 수분 앰플 하나만으로도 나이트 케어를 끝낼 수가 있어서 크림까지 바르기 좀 부담스러운 수부지나 지성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다른 피부 타입이신 분들도 피부에 이제 흡수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비싼 화장품을 그냥 날려버리는 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나 동생들도 같이 사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결 관리.
저는 사실 여드름으로 고민을 할 때도 피부결 관리에 대한 고민은 좀 적었거든요. 지금도 피부에 막 여드름 흉터도 있고 모공도 있고 그래서 피부결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데 진짜 가끔 댓글로 피부에 관한 댓글이 달리면은 전부 다 피부결이나 광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댓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타고난 피부결은 아니고 잘 맞는 관리법을 찾아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중 하나는 이 히스토랩의 엔자임 파우더 워시예요. 꼭 이 파우더 워시가 아니고 다른 파우더 워시도 괜찮은데 저는 이게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는 제일 입자가 곱더라고요. 그리고 이 히스토랩 브랜드가 제가 피부과에서 사용했던 브랜드여가지고 이 히스토랩으로 샀는데 굉장히 잘 맞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의 파우더 워시도 잘 쓰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잘 쓰는 거는 이거? 전 단순히 여드름 문제가 아니라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에 이거를 알게 됐는데 이 피부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 차올라야 그 피부과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각질 제거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솜으로 토너 바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클렌징 폼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괜찮았었던 게 이 제품. 왜냐면 저도 그 화장을 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각질이 막 너무 올라오면 화장이 아예 안 먹으니까. 근데 정말 일반 스크럽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스크럽으로 텀을 길게 두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입자가 고운 이 제품을 사용해서 그 텀을 줄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정말 민감성 피부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피부결 관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퍼펙트 부스터의 필링 기능인데요. 요거는 매일 사용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텀을 조금 더 길게 두기는 합니다. 이 파우더 워시로 관리를 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이거 조금 더 센 게 필요하다 할 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피부에 대고 천천히 스케일링 하듯이 구석구석 긁어내면 끝인데요. 이게 하고 나면 진짜 미세 각질까지 다 제거된 느낌으로 피부결이 엄청 부드럽고 매끈해져요. 그래서 사용 다음날 화장이 진짜 잘 먹거든요. 부스터 기기랑 필링 관리 기기랑 따로따로 살려면은 그것도 이제 또 돈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모공 관리.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완벽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트러블 흉터와 투톱으로 제 피부 관리에 가장 많은 고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만족하면서 관리하려고 쓰는 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모를 분들이 없을 만한 VT의 리들샷인데요. 저는 이게 신제품으로 출시가 됐을 때부터 사용을 해왔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던 게 이 여드름 흉터를 없애겠다고 약초침이라는 한의원 시술을 정말 몇십 번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리들샷이랑 비교도 안 되게 아픈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간지럽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는 얼굴에다 해도 뭐지? 그냥 따끔따끔한 정도구나.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친구랑 매장 올리브영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써봐 이거 되게 좋대 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처음 하자마자 이게 뭐냐고 너무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는 좋은 게 제 주변에서 요거를 쓴 사람들 중에 이걸 쓰고 막 나는 효과 하나도 없었는데 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자극이 조금 심한 편이어가지고 게다가 저는 피부 두께가 얇거든요. 그래서 자극이 좀 많이 심하게 느껴져서 아파서 못 쓰는 건 아니고 효과가 없어서 안 쓰는 것도 아닌데 자극 때문에 좀 텀을 굉장히 길게 두고 사용을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메디큐브의 에어샷인데요. 저는 요것도 5단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비존에서 코 그리고 이마 미간부터 여기 이마까지 같이 사용을 해주는데 요 정도로 이제 두께를 띄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렇게 띄우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한 2년 정도 요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 엄청 만족스럽다까지는 아니지만 모공 쪽에 대체품이 없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트러블. 트러블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드는 거를 예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영상 기획이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스킨케어 할 때 사용하는 제품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닥터스킨의 B1 앰플. 이거는 제가 진짜 20통 넘게 쓰고 지금 집에도 한 10통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요거는 제 기준에 정말 비싸가지고 진짜 아껴 바르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트러블로 피부가 완전히 뒤덮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하나씩 날 정도로 피부를 많이 진정시킨 편인데, 요거는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게 하나씩 올라오는 트러블에는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 그 올라오기 전이 아니면은 그 뒤에는 저는 어떻게든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얼굴 흉터가 하나씩 다시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건 팩트입니다. 이미 곪기 시작한 여드름에는 효과가 없어도 그 시작 단계에서 그냥 붉기만 한 정도 있잖아요. 그거에는 정말 효과를 많이 받고요. 붉은기 진정에 정말 탁월합니다. 이게 꼭 여드름 붉은기가 아니고 그냥 피부 자극을 받아서 붉어진 것도 요걸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정말 싹 완벽하게 원래의 피부 색깔로 돌아와 있는, 그리고 하나씩 올라오는 트러블에는 이 동아제약의 에크논 크림, 올라오는 여드름을 막아주는 건 아까 비원 앰플이고, 요거는 이미 올라온 애들을 좀 짜기 좋은 형태로 빠르게 만들어주는 느낌? 사람마다 효과는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그렇더라고요. 피부가 많이 괜찮아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드름 제품들은 아까 그렇게 2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탈탈 털었는데요. 지성 피부의 유분, 수분, 피부결, 모공, 트러블 관리까지. 개인 차는 분명 있겠지만 저랑 비슷한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 아마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